네,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안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훈민정음 언해본에 있는 어제 서문 부분에 대한 좀 심도 있는 학습을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다뤘겠지만 이 내용이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문법적인 얘기가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께서 학습하시다가 조금 놓쳤거나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복습할 수 있도록 영상을 좀 찍어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미처 필기하지 못한 부분이나 좀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을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다 보지는 않더라도 조금 부분마다 그렇게 좀 확인하는 식으로 좀 이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제가 수업 시간에 드린 파일과 같은 파일이고요. 자, 이 파일 우리 일부러 제가 좀 원본을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랑 좀 비슷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기 있는 제목, 세종어제 훈민정음. 자, 이쪽에서 좀 봐야 될 거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말이 있었죠. 한번 정리해 보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자, 생종엉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그쵸? 자,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이랑 조금 다른 표기가 나타났냐라고 한번 검토해 보신다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인 동국 정운식 한자음 자, 표기라는 개념을 하나 여러분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자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한글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어떤 개념이냐면 자, 쉽게 얘기해서 자, 한자음을 자, 아침에 촬영해서 지금 손이 잘 안 움직여서 글씨체가 잘 안 나오는데 일단 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한자음을 자, 우리말에 자, 가깝게 자,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를 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좀 두 가지 정도를 알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형식 종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실제로 발음하면 세종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첫 번째 있는 한자의 밑에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응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의 특징은 자, 만약에 자, 종성이 없는 한자음이라면 이거를 자, 형식 종성 자, 옛니응이 아니라 그냥 이응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응을 밑에다가 붙여줌으로써 우리 음절 구조상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완전한 형태, 즉 초성, 중성, 종성이 전부 다 있는 식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거를 세종이라고 지금 현대어로 조금 발음을 하잖아요. 이거를 조금 힌트로 보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이응은 가짜 이응이구나. 다시 말해서 음가가 없는 이응이구나. 형식적으로 넣어준 이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자, 여기 있는 이 이응 같은 경우는 우리 실제로 세종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얘는 음가가 있는 진짜 이응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첫 번째로 이 형식 종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하면 어제죠. 그러니까 임금이 지은이라는 뜻이 되는데 여기 있는 이응도 마찬가지로 둘 다 형식 종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백성민자 우리 이 정도는 조금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훈민, 정음, 바른 소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것도 한번 보면 자, 우리 수업 시간 했겠지만 자, 요렇게 돼 있죠. 그쵸? 이거를 이제 우리는 여린 히읗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여린 히읗 같은 경우는 이제 쓰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이런 식으로 한자어에서는 자, 초성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자, 고유어에서는 자, 초성에 절대 사용되지 않고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이제 니드고자 홀바이셔도라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관형 사용 전성음이 리을 뒤에 이런 식으로 된소리 부호 이렇게 좀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만 좀 여린 이응이 사용되게 돼요. 그래서 한자어에서 초성으로 사용될 때는 이게 조금 동국정운식 표기랑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두 가지로 힌트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린 히읗 같은 경우는 이제 음가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음운으로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많이 쓰이지도 않고요. 두 번째로는 고유어에서는 관형, 사형, 전성어미 뒤에 붙는 식으로밖에 어떤 제한적인 음운 환경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음가라고 이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물론 우리 처음에 뒤에 나오는 그 28자를 만드니 할 때 그 28자에는 이제 포함이 이제 되기는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제목 부분에서 동국정원식 한자원 표기에 대한 언급을 조금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언해보호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쳐드릴 텐데, 자, 우리는 다른 부분은 보지 않고 이제 언해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나랏, 말싸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개념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나랏. 자, 여기만 한번 보면, 자, 이거를 이제 번역이라고 할까요? 좀 해석을 좀 해보자면, 얘는 우리말로 하면 나라의 정도로 이제 해석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말씀이니까 말 이런 식으로 일단 해보면 얘는 이제 체언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나라의는 이런 식으로 뒤에 오는 이런 체언을 수식하게 되는 관형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라는 당연히 체언이니까 여기 뒤에 있는 조사는 관형격 조사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분석해 보면 얘는 자,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요. 자, 나라 플러스 시옷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서의 시옷은 우리 현대의 의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자, 관형격 조사라고 일단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말이 나온 김에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에 대해서 조금 한번 탐구를 한번 해보면요. 자, 필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나요, 오늘? 자, 중세국어의 자, 관형격 조사.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맨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자, 이렇게 갈려지는데, 자, 먼저, 자, 무정명사인지, 감정이 없는 명사인지, 혹은 유정명사인지에 따라서, 자, 1차적으로 구분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무정명사라면, 자, 관형격 조사, 시옷을 이제 사용되게 되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 나라 같은 경우는 무정명사기 때문에, 여기 시옷을 썼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유정명사일 때는 조금 복잡한데요. 자, 먼저, 자, 높임의 대상일 수도 있고, 혹은 높임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높임의 대상은 이제 아주 높임의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뭐 부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높임의 대상일 때는 마찬가지로 시옷을 쓰게 되고, 따라서 여기가 이제 공통이 되겠죠. 동일하게 시옷을 쓰게 되고요. 자, 만약에 유정명사인데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모음 조화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모음 계열로 이제 모음이 끝나는지 혹은 양성모음으로 끝나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자, 양성모음이라면 이런 식으로 아래아를 쓰는 그런 형태의 조사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 음성모음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의를 사용하는 지금 우리 현대국어랑 동일한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모음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우리가 양성 모음이랑 음성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양성 모음은 아, 오, 그 다음에 아래아까지 우리 중세국어의 이 아래아도 양성 모음이라고 좀 인정을 해주시고, 참고로 얘는 이제 위다가 되겠죠.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모음 계열로는 자, 대표적으로는 우 혹은 의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음성 모음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양성 모음은 양성끼리, 이제 음성 모음은 음성끼리 모이려는 그런 현상을 이제 모음조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현대국어와 달리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이 모음조화가 좀 엄격하게 지켜졌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관형격 조사에서는 만약에 유정인데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제서야 이제 모음조화에 따라서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수능에도 좀 단골로 출제되는 포인트였고요. 제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15 언제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이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자, 달,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억 이렇게 넣고 기억에 들어갈 관형격 조사를 고르시오라는 이제 수능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제 중세국어 문제가 보통 수능 시험지에 출제가 되면 자, 밑에 이제 현대어로 다 번역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번역은 뭐로 돼 있었냐면 아들의 이런 식으로 좀 번역이 돼 있었어요. 자, 그럼 일단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 아들은 이제 유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높임의 대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몸 조화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원문에서는 얘가 지금 아래아로 돼 있었으니까 뭐 아달 정도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현대에서는 얘가 지금 이음절 이하가 되니까 이제 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아래아가 1음절에 있을 때는 보통 아로 바뀌고 이제 2음절 이하에 있을 때는 으로 좀 주로 바뀐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어로 이제 으로 생각한 친구들은 여기에 의가 들어가야 되구나 라고 이제 해서 좀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절대 현대어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원문으로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아래아가 들어있었으니까 얘는 유정인데 높임의 대상은 아니고 그 다음에 양성모음으로 마지막 음절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체언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기역에서는 아래아가 들어간 관형격 조사를 넣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 여러분께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딱 두 글자 했습니다. 자, 이쪽을 보겠습니다. 자, 얘는 자 말싸미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쪽에서는 이제 이어적기 연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자, 일단 원문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현대어로 해보면 나라의 말이 혹은 뭐 말씀이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아까 살짝 언급드렸던 여기 있는 아래아는 이음절 이하가 되니까 여기 으로 바뀐 거를 지금 볼 수 있죠. 현대어에서. 자, 그래서 얘는 원래는 형태소 분석을 해본다면 자, 말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주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말씀 이거를 이제 발음하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주격 조사는 우리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격조사나 뭐 어미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연음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음을 반영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요. 자, 근데 보시면 자, 여기서도 말씀이라고 안 적고 실제 발음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말씀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기를 해놓은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보충적인 개념을 설명해 보면 자, 이어 적기라는 말이 있고 이제 끊어 적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한자어로 표시하면 얘는 연철 정도가 되겠고요. 얘는 분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어 적기는 연음을 표기에 반영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얘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얘기해 보자면 얘는 이제 표음주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소리를 중시하게 되는 거죠. 얘는 형태,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원형태를 좀 중시하게 되는 표의주의 이제 이런 말로도 조금 확장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뭐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죠. 이어적기는 그냥 바로 발음하면 되니까 뭐 음운 변동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반대로 이게 말씀인지 아니면 말씀인지 이거를 이제 따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형이 밝혀지지 않는 뭐 그러한 단점이 있겠죠. 자, 이 어제 서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 시기에 15세기 문헌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15세기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런 이어적기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점점점 발전해서 현대에는 이제 끊어적기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죠. 물론 중간에 여기 거듭적기라고 해서 뭐 혼철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면요. 자, 만약에 밥 플러스 을 이걸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격조사니까 이제 연음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밥을이라고 쓰면 연철이 되는 거고 밥을이라고 쓰면 분철 끊어적기가 되는 거고요. 이 과도기적 형태로 나타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넘기기도 하고 원형도 쓰는 이런 것들을 이제 혼철 거듭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얘는 이어적기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이어적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아이고, 1차적으로는 연음 환경인지를 여러분께서 좀 보셔야 됩니다. 연음 환경. 우리가 1학기 때 썼던 음운 변동 현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연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음 환경을 먼저 검토를 해야지 여기에서 이어적기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서 제가 이를 주격조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관형격 조사도 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중세국어의 주격 조사에 대해서 조금 한번 탐구를 해보면요. 자, 앞에 이제 체언이 오게 되는데 자, 이 체언에 마지막 음절이 있겠죠? 이 마지막 음절의 중성, 이 모음에 따라서 어떤 주격조사가 올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자, 말, 쌈 이게 이제 아래아를 조금 이게 이제 체언이라면 여기서 마지막 음절의 중성이라는 말은 자, 얘가 이제 마지막 음절이잖아요. 거기 있는 이 모음, 얘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받침, 이 뭐냐에도 이제 한번 같이 반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자, 세 가지로 나눠 본다면 자, 첫 번째로는 자, 마지막 음절에 자, 종성이 있는 경우 좀 쉽게 말을 해보면 받침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자, 종성이 없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성이 없을 때는 얘는 자, 모음이 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종성이 있을 때를 한번 보시면요. 얘는 우리가 있는 지금도 쓰죠. 이 이를 이제 사용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부 다 종성이 이제 없을 때잖아요. 받침이 없을 때. 자, 이럴 때는 체언의 마지막 음절에 있는 중성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종성이 없을 때 만약에 모음이 이 계열이 아닌 모음으로 온다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반모음 이를 이제 붙여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종성이 있는데 종성이 없는데 모음이 이 계열이라면 이때는 형태가 없는 영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격조사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쉽게 말쌈인데 얘는 지금 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 2, 3 중에 뭐를 택한 거죠? 얘는 1번을 택한 거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응용해 본다면 자, 우리가
이제 서술격 조사. 보통 이다 이렇게 배웠을 텐데 여기서 이제 어감 부분인 이 이가 있잖아요. 자, 지금은 그냥 이다라고 쓰지만 이때는 여기에 있는 이 이가 결국은 이 주격 조사의 이 1, 2, 3이랑 이제 동일한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쓰는데 자, 이 자리에 이제 뭐를 쓸 것이냐 라고 한번 고민해 본다면 얘도 주격 조사에서 했던 논이랑 동일하게 가시는 거죠. 얘는 지금 종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를 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확장시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평가원에서도 이 주격조사랑 서술격조사에서 어떤 이 형태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많이 출제됐으니까 관련 문제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한 20분 했는데 딱 5글자 했거든요. 자, 조금 더 빨리 한번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 좀 지웁시다. 좀 지우고요. 자,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거는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자, 이렇게 총 두 줄을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뒹기게 달아 이쪽 부분을 자, 조금 확인을 좀 해보시면요. 자, 여기가 좀 상당히 중요하죠. 자, 먼저 번역을 좀 해보면 저기서는 자, 중국과 달라. 자, 요 정도로 이제 할 수 있겠거든요. 자, 첫 번째로 또 보셔야 될 거는 여기서의 에라는 조사는 지금 뭐뭐와 다르다라는 식의 이 과에 대응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의 에는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비교 부사격 조사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부사격 조사가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건데 이 부사격 조사는 이제 관형격과 다르게 좀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애라고 했는데 나는 어디 어디에 가라고 하면 그때는 비교가 아니라 이제 처소, 장소를 나타내게 되는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같은 부사격 조사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지금 애로 나왔지만 뒤에서 본다면 이렇게 위다를 가지고 있는 애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용비어 첨가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부사격 조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잘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부분인 이 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달아. 자, 얘는 지금 위에서도 봤겠지만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어로 되겠는데 자, 우리 이런 것들을 현대문법에서 공부했잖아요. 이제 르불 규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대문법을 한번 먼저 해본다면 자, 다르에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음이 계열이 온다면 자, 르불 규칙은 결론적으로 여기는 의가 죽고 앞에 있는 리을이 생겨요. 자, 그래서 어간이 달리을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에 이렇게 붙으니까 최종적으로 달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고 이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현대 국어의 불규칙 활용은 전부 다 발음할 때가 아니라 표기에 반영되는 불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표기형에서 이런 식으로 리을형이 좀 확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거를 우리는 르 불규칙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르 불규칙의 이제 어원이라고 할까요? 그 시초 이런 것들을 이 문헌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달알을 먼저 보시면 자, 얘는 원형이 이제 자, 원래는 이거예요. 다르다 정도가 되겠죠. 자, 근데 이 다르다 같은 경우 자, 뒤에 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랑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음어미가 올 때는 그냥 다르라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다가 뭐 고라는 이런 식의 연결어미가 온다면 그냥 다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게 되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모음어미가 온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가 왔는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얘가 달, 이응 이런 식의 어간형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거를 좀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요. 자, 비슷한 거를 한번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르다를 봤는데 비교해서 자, 흐르다까지 한번 보게 된다면 자, 얘 같은 경우도 자, 자음어미가 올 때는 흐르고 이렇게 하면 흐르고 이런 식으로 어간형이 유지가 되는데 모음어미가 온다면 이거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자, 흐르에다가 어가 온다면 얘는 으가 죽고 리을이 덧붙어서 흘, 리을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우리 지금 현대에 있는 그 르불규칙이랑 동일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흘러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얘랑 얘를 한번 같이 검토해 주세요. 자, 그래서 비슷한 의문환경 다르, 흐르 이런 형태였는데 자, 다르다에서는 달, 이응 이런 식으로 좀 어간형이 바뀌었고 근데 흐르다에서는 흘, 리을 이런 식으로 어간형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얘는 지금 15세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현대어에서는 우리가 달, 이응이라고 하지 않죠. 흐르다도 마찬가지고 다르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달라, 흘러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한번 해보시자면 자, 얘를 이제 우리는 리을, 이응,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얘는 리을, 리을, 유형이다. 15세기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얘네들이 자, 이제 16세기 이후에는 전부 다 리을, 리을, 유형으로 이제 통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대에서는 르 불규칙 용언으로 공통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현대의 동일한 르 불규칙 용언이지만 이 15세기에서는 리을 이응 유형이랑 리을 리을 유형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의 달아는요, 이제 리을 이응 유형의 이제 이 형태를 가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어간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어간이 되고, 얘가 이제 어미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여기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연철, 이제 이어적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이제 이어적기는 모음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그런 어미 같은 것들이 온다면, 발음을 이제 뒤에서 넘겨서 발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표기에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이해하신 학생이라면, 얘가 왜 다라가 아니지? 이거에 대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보면, 자, 얘는 지금 달, 아로 표기가 됐고, 달, 아니죠? 달아.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 얘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얘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 뜻은, 여기 있는 이응은 얘는 가짜 이응이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음가가 있는 이응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음가가 있는 이응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따라서 여기서는 연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따라서 좀 시험과 관련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서는 자, 이어적기가 자, 관찰된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연음 환경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응이랑 그 다음에 앞에 나란 말싸미에 있었던 여거죠. 이것도 실제로는 이거잖아요. 여기 있는 이응이랑 모양이 동일하게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얘는 음가가 없는 가짜 이응인 거고 의문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의 이 이응은 얘는 음가가 있는 정말로 이제 자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이응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여기 문자 와로까지만 자 보고 한번 끊었다 가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는 문짱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응을 발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를 형식 종성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자 와로에서 이 조사 이 와로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가 조금 논란이 됩니다만은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이거를 와로를 그냥 하나의 조사로 처리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 와로는 그냥 하나의 조사라고 하고 자, 얘는 공동격 조사라고 하는데 자, 이 말을 또 이해하려면 이제 접속 조사와 비교 부사격 조사, 그 다음에 공동격 조사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같이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에 대한 음, 이제 또 튕겼죠. 아, 튕긴 김에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